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 제로는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서울로 육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아들 키우면서 보험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보험 전문가 서민경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암보험이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더 잘 보이듯이 요목조목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보험 전문가 김재호입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들 그리고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양사 출신의 경험으로 어렵고 복잡한 보험을 쉽고 꼼꼼하게 골고루 챙겨드리는 보험 영양사 엄은주입니다. 넘버원보다 온리원이 되고 싶은 고객을 위한 혜자로운 보험쟁이 김혜자입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암이라고 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무섭게 느껴지는 질병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암에 대해서 그리고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아프니까 서울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만약에 지방에서 살고 있다가 암으로 딱 진단을 받으면 이제는 다 서울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간다고 해서 생긴 말인데요. 저도 제주도에서 지금 한 4년째 살고 있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도 실제로 암이 진단받으신 경우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그때 다들 서울로 가셔서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암 치료 방법이 워낙에 다양해지고 많이 또 완치도 많이 되시는 편이시긴 해서 이제는 암이 내가 걸려서 죽을 수도 있구나 라기보다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되지?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에 따라서 암보험도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암보험이 굉장히 지난주 다르고요. 정말 지난달 다르거든요. 매달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게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암보험을 지금의 이 치료 방법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이 아프니까 서울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암을 이겨나는데도 더 많은 노력을 필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계신지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김재호 전문가님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암 진단을 받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암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발병되고 있는데요. 화면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자 5명 중 2명, 여자 3명 중 1명이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5만 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매일 약 700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암 진단을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의료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표적항암, 양성자, 중입자 치료 등 효과가 좋은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약 40%에 불과했던 생존율이 현재는 약 70%로 증가해서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분들이 30%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지금보다 더 효과 좋은 치료법들이 나온다면 생존율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치료만 잘 받는다면 완치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암보험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또 준비를 잘 하신다면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루에 700명씩 진단을 받을 정도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치료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생존율이 과거에는 40%였는데 이제는 70%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이렇게 생존율이 올라갈 정도로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했다는 의미인데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다면 치료비가 너무 비싸지진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암 치료를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엄은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지인분 중에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는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계시는데요. 항암 치료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를 진행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매 치료 시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에서 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비보험에서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항암 방사선 치료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입원보다는 통원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실비보험에서의 통원 치료비 한도를 잘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가입 시점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만 믿고 있다가는 과도한 치료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집이 서울권이라면 조금 다행이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을 하시는 경우에 교통비라든지 숙박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암에 걸렸다라고 하시면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득 단절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려면 암 진단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통원비와 생활비까지 준비를 하시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비 통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에 치료비가 300만 원, 500만 원씩 지출될 수 있는 상황도 맞닥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하는 동안엔 또 소득도 단절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은주 전문가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치료를 하시는데 이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나운서님께서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 다 빠지고 구토 등을 하는 심한 부작용이 있는 치료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잠깐 누웠다 일어나면 암이 완치되는 항암 치료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라도 이런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치료가 되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암 환자라면 모두가 잠깐 누웠다 일어나면 암이 완치되는 치료를 꿈에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작년 4월부터 국내에서도 잠깐 누웠다 일어나면 치료가 완치가 되는 중입자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치료 방식을 꿈의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암 세포만 골라서 정밀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화학 및 방사선 요법과 비교해 치료 효과는 높고
부작용도 적어 난치성 암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암 치료 방법 중에 부작용이 가장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상세포를 최대한 보호하고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구토, 탈모, 피로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장기간 입원이나 진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일상생활과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생존율이 낮고 특히 위험하다고 알려진 뇌종양, 췌장암, 폐암 등과 같은 까다로운 암에도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의 통증 및 치료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노약자나 어린 환자들에게 또 다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꿈 같은 중입자 암 치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만만치 않은 치료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중입자 암 치료의 경우 최첨단 의료기술이라 아직은 시설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필요시에는 원정 거리까지 이동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이 갖춰진 타 지역에서 머물면서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암종마다 환자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23년 4월 연세암병원에서 처음으로 60대 전립선 암 환자의 암 조직이 중입자 치료 후에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12번의 치료를 거쳐서 한 달 만에 모든 치료를 마쳤는데요. 치료 비용은 회당 5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2회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된 것입니다. 보통 치료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가 장기전으로 이어진다면 환자나 환자의 가족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이 된다면 치료비의 95% 정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비용 중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가 되므로 중입자 치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는 현재 단 한 곳에서만 중입자 치료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중이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더라도 치료 시기가 상당히 밀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암세포만 골라서 정밀 타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좋고 그리고 치료 효과도 높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난치성 암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통증도 적어서 노인이나 어린 환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아직 중입자 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서울 상급지까지 올라오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겠고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 치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입자 치료가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김혜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중입자 치료란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하나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2~3배 효과가 높으며 부작용이 적어서 난치암을 극복하기 위한 꿈의 암 치료입니다. 암종에 적용 가능한 중입자 치료는 바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에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의 특약은 실손 보상, 즉 실제 발생한 병원비가 아닌 정액 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면 5천만 원 전액 지급됩니다. 그래서 제2의 암진단금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1세대 치료이든 최신 치료이든 약물이나 방사선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치료이면 무조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면역 항암제의 경우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평균 7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2030년에는 고령화 인구가 현재의 2배가 되고 2050년도에는 우리의 기대 수명이 120세가 될 거라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젊은 환자에게도 좋지만 수술 부담이 큰 고령 환자에게도 치료 과정에 대한 부담이 적고 부작용이 적고 치료 기간이 매우 짧아서 편의성이 높습니다. 중입자 치료 비용이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7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데요. 이 담보만 있으면 환우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치료 변천사를 보시면 1세대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파괴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 등의 부작용이 심한 치료 방법이었다면 2세대는 표적 항암제로 암세포만 파괴하고 정상세포 파괴를 최소화시키는 치료이며 더 발전한 3세대 면역 항암제 치료나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만 집중 파괴하는 방식으로 환자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중입자 치료를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이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정액보상 특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암에 대해서 특약이나 아니면 암에 대한 담보가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암에 대한 보험을 준비할 때 그렇다면 개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좀 종합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예전에 암보험 하면 다들 암 진단금이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 다 돼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어요. 실제로도 예전에는 암 진단금과 암 수술 딱 두 가지 담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암에 관련된 치료비 관련된 특약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진단금이라는 거는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지급을 해줘야 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죠. 내가 암 진단금 1억을 갖고 가고 싶어 해도 1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암에 관련된 치료비는 많이 좀 저렴한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담보가 나온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율이라는 게 많이 잡히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금에 비해서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했을 때 뭔가 나올 수 있는 담보이다 보니까는 좀 뒤쪽에 받을 수밖에 없는 담보세요. 그러다 보니 진단금과 치료비를 내가 적절히 잘 믹스해서 준비해 놓으면 내가 큰 보험료가 아니어도 뭔가 적절하게 내가 치료를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는 격이 되겠죠. 사실 이제 암이 진단을 받고 나면 암 환자의 90% 정도가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이어서 하게 되고 혹시라도 표적 항암을 치료받을 수도 있고요. 앞서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중입자 치료까지 받게 된다면 사실 이제 암으로 이제 치료비가 1억 이상이 들 수도 사실상 있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사실 환자분들이 내가 암으로 진단을 딱 받게 됐을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내가 치료비를 어떻게 준비하지? 사실 이런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친정아빠가 7년 전에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앞으로 이 치료비들을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게 현실로 딱 와닿더라고요. 이게 누구나 사실 암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진단 받으신 본인뿐 아니라 가족분들도 그 고민들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내가 암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진단금도 당연히 갖고 있으셔야 되지만 그에 비해 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치료비 관련돼서도 내가 좀 적절하게 잘 준비해 놓으신다면 큰 보험료 안 내시고 좀 뭔가 진단 받았을 때 치료 받았을 때 딱 적절히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의 트렌드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전에는 진단금 위주로 우리가 보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환자 90% 이상이 항암 치료나 수술을 받게 된다는 점,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주요 고민이 치료비라는 점에서 이제 트렌드가 치료비 특약이 많이 출시되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암 치료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는데 김재호 전문가님께서 구체적으로 암 치료비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암은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진단금과 별도로 치료비도 꼭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새롭게 나온 암 주요 치료비 특약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액형, 다른 하나는 비례형 보장입니다. 첫 번째는 정액형 보장으로 특약의 이름은 암 특정 치료비입니다. 암 진단 후 치료비가 발생되면 사용한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만큼 5년간 매년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를 2천만 원을 가입하면 100만 원만 사용해도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년 동안 보장되는 곳도 생겨서 매년 2천만 원씩 10년 동안 최대 2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례형 특약으로 종합병원 암 특정 치료 지원금입니다. 고액 치료비를 준비하기에는 좋은 특약이고요. 내용은 암 진단 후 1년 동안 사용한 치료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 2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 이렇게 1천만 원 단위로 최고 1억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최대 5년까지 보장되며 최근에는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보장되고 최소 금액이 1천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부터 보장해주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고액 치료비를 위해 준비하는 특약인데 최소 금액을 300만 원부터 보장을 해주니 치료비가 적게 나오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치료비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암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암 완치 후 재발이나 전이, 새로운 시작암으로 다시 진단받아도 5년에서 10년 동안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치료만 받는다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받으면 사라지는 진단금의 단점이 보완된 것이죠. 두 번째는 보장해주는 금액이 최대 1억 2천만 원으로 크고 매년 반복 지급되기 때문에 고가의 비급여 치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특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표적항암, 양성자, 항암 방사선 세기 조절 등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보험을 추가 가입하여 치료비를 준비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 특약은 암 치료만 받으면 보장되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 고액의 치료는 물론이고 앞으로 나오는 신기술의 치료들도 전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좋은 특약이 맞는데요.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보장이 직접적인 암 치료 비용만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간접 비용으로는 검사 비용, 입원, 및 진찰료, 연액 호르몬 약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항목도 부분적으로 보상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암 진단을 받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어 치료비가 적게 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효과가 좋은 신기술 치료나 다빈치 로봇 수술의 비급여이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산정특례 제도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암 진단금과 별도로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비례형 특약을 꼭 이용하셔서 개인의 니즈에 맞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암 치료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정액형과 비례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정액형은 암 특정 치료비 특약이라고 불리고요. 비례형은 암 특정 치료 지원금이라고 불린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점은 한 번 받으면 사라지는 진단금의 단점이 보완된다는 점, 그리고 고가의 비급여 치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고액의 치료와 앞으로 나오는 신기술의 치료까지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텐데요. 반면에 직접적인 암 치료 비용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접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암보험을 구성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도 암 진단금을 아예 안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암 진단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엄은주 전문가님께서 암 진단금은 얼마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의 암은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이나 불안감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덜할지는 몰라도 종류별에 따라 고가의 검사와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여전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암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 동안 생활비까지 준비하시는 것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국립암센터 통계 자료를 보시면 간암의 경우 많은 치료 비용인 6,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가장 적은 비용은 1,100만 원 정도의 갑상선 암입니다. 이 치료비에 환자분의 생활비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치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암 진단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고가의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치료 기간 동안 생활비도 좀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다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실제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간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그리고 폐암이나 담낭암 같은 경우에도 4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듭니다. 이런 치료비와 함께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 이제 소득 생활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생활비, 고정비까지 준비를 해두는 게 암 진단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암보험을 준비할 때 성별에 따라서 좀 주요 발생하는 암이 다르다고들 하더라고요. 성별에 따라서 암보험도 좀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혜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 발생하는 암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남자 암 발생사는 11,792명으로 8.9% 증가하였고 여자는 15,210명으로 12.8%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주요 암으로는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의 주요 암으로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성별에 따라 확률이 높은 부위의 암 진단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이렇게 암 종류별로 발생하는 치료 비용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별별로도 주요 발생하는 암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폐나 위, 대장암의 경우가 주요 발생암이 되겠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암들이 이제 주요 발생하는 암들이 된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치료 비용도 다르고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발생하는 암의 종류도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암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따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암 진단금 하면 내가 무슨 암이든 다 받을 수 있어 하면 참 좋겠는데요. 보험사마다 내가 암보험을 분류하는 분류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암, 유사암, 남녀 생식기암, 고액암 등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일반암 하면 다돼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이 일반암 안에 남녀 생식기암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분류되어져 있는 옛날 증권들도 소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김혜자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남녀 생식기암, 유방암과 자궁암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내가 일반암 안에 잘 포함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과 방광암 제일 많이 또 발병하시는 게 대장전막 내암이세요. 가끔 가다가 유사암으로 또 빠져있는 또 보험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력과 그리고 내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하셔서 내가 걱정되는 이 암이 일반암일까? 내가 만약에 일반암으로 내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종종 대장정막 내암이 유사암으로 1,000만 원만 되어 있는 증권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근데 내가 대장정막 내암이 발병을 했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어떤 증권은 1,000만 원만 지급이 될 것이고요. 어떤 보험사의 다른 증권은 5천만 원이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그런 암 종류들별로 내가 일반암으로 제대로 다 잘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자분들 중에는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자궁암, 유방암, 그리고 발병률 1위인 갑상선암을 가장 많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갑상선암은 유사암인 보험사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분류가 되어 있어서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잘 준비되어 있으신지 확인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전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반암 5,000만 원에 10%만 지급해 줄게 라고 해서 500만 원만 지급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암보험이 제대로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잘 분류가 되어져 있는지, 혹시라도 유방암은 이 안에서 20%밖에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고 한 번은 좀 되짚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 보험사마다 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발생할 확률이 높은 부위의 암이 일반암에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른다는 점도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좀 마지막으로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요즘엔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를 또 많이 하는 추세라고들 하는데 김재호 전문가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화면에서 보시듯 서울 아산병원 통계치를 따르면 전체 암 환자 112만 명 중 103만 명의 환자가 외래 환자로 입원 환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 치료가 더 많다는 뜻이겠죠. 2022년 기준으로는 암 종류에 따른 평균 입원 일수를 살펴보게 되면 췌장암의 경우 제외하고 열흘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5일에서 7일의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를 지속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암으로 진단을 받는다면 수술과 더불어 나에게 맞는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를 하겠죠. 과거에는 입원을 하고 암 치료를 이어갔지만 현재는 입원 치료보다는 대부분 통원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앞서 시작 부분에 서민경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프니까 서울이다 라는 말처럼 대부분의 암 환자가 치료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합니다. 거주 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분들에게는 암 치료비뿐만 아니라 숙박비, 교통비까지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소위 서울 원정 치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병원 예약에 따라 아침 진료가 될 수도 있고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하루 꼬박 병원에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원 치료에 대한 비용도 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가 더 많다는 점 확인해 보는데요. 전체 통계치를 확인해 보면 암 환자 112만 명 중에 103명이 외래 환자일 정도로 입원 환자보다 훨씬 많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원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에 간접 비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숙박비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비가 더욱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암 치료를 위해서 통원을 할 때 우리가 따로 좀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통원 치료를 위해서 준비해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은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각 보험사마다 조금 상이하기는 한데요. 통원을 할 때마다 2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주는 암 통원비 특약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청구를 해드리면서 느낀 점이 참 많은데요. 앞으로 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지방에서 서울까지 암 통원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럼 교통비, 숙박비 등 기타 지출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럴 때 암 통원비 일당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 시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손보험이 하루 통원 치료비 한도가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비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 통원 시 병원비를 이 실손보험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 횟수 제한이 없고 일일 통원당 최대 100만 원을 보장하는 암 통원비 보험이 있다면 정말 든든하시겠죠. 대신 암의 직접 치료로 인한 통원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검사나 정기 검진으로 방문할 때에는 지급을 받으실 수 없으니 적절하게
본인에게 맞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암 치료를 위해서 통원을 하는 경우를 대비한 암통원 특약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통원에 있어서 실손 한도가 조금 작기 때문에 이제 실손보험만으로는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통원을 또 실손보험 대신에 이제 대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으니까 이제 당장 좀 암이 걱정된다, 암보험을 다시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서 암보험을 지금 와서 준비하려고 하면은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혜자 전문가님께서 바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암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면책기간이란 가입하자마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시점부터 90일이 지나야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암보험을 오늘 준비했다고 가정한다면 오늘부터 90일 안에 암이 걸린다면 보상해주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액기간이란 90일 면책기간이 지나도 1년 또는 2년 안에 암 발병 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의 암보험입니다. 하지만 최근 A사를 시작해서 여러 보험사들이 가입 즉시 100% 보장되는 암 진단비 특약을 출시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적용을 받지 않으니 오늘 가입하고 내일 바로 암 진단을 받아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존 보험에 대한 점검을 받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발생하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에 대해 걱정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표준체, 즉 건강한 분들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입원 수술 이력이 있는 분들도 유병자 간편 상품으로 면책, 감액기간 없이 바로 보장되는 암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면책기간은 보험을 가입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9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감액기간은 보험을 가입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금을 감액해서 받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암보험이 이렇게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에 감액기간을 갖게 되고 이 감액기간 동안에 50%만 지급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보험도 생겨났다고 하니까요. 이제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암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요즘에는 계속해서 재발하기도 하고 또 재진단을 받기도 하잖아요. 최초 1회한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과거의 암은 평생 한 번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과거의 암보험은 그냥 암 진단비 한 개였습니다. 어떤 암에 걸리던 여러 부위의 암이 동시에 발견되어도 진단비는 1회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암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암 치료 기술이 좋아지면서 암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기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암이 완치된 후에 새로운 암이 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세포 변이로 인해 계속해서 여러 부위에 암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암을 진단받았는데 새로운 암이 다시 생기거나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 돼서 계속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맞춰 암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암 진단비 담보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2개, 3개의 암을 동시에 진단받았다면 각각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선택 가능하십니다. 물론 각 보험사마다 통합암 관련 여러 번 받는 암 보험이 원발암 기준인지 재발이나 전이암도 가능한 통합암인지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전에 이제 암보험과 지금의 암보험에는 이제 트렌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암 진단금만으로 준비했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이렇게 1회 한인 경우에도 괜찮았었지만 최근에는 생존율이 올라가면서 암이 재발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전이암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통합암 진단비 담보가 새롭게 출시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진단받는 위치에 따라서 각각 지급이 되는 담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마다 원발암 기준인지 재발암이나 아니면 전이암도 가능한지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제 암보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보험사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암이 다시 발병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혜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암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전이암을 함께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의 약 50%가 전이암 환자라고 하니까 현재는 더 많이 늘어났겠죠. 전이암은 처음 암이 시작된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암이 퍼지는 걸 말하죠. 특히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암에서 전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른 장기에서 전이암이 발생한다면 뼈, 폐, 간, 뇌까지 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발생하는 원발암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암 발병 후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재발했을 경우의 대비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암 진단비들은 최초 1회 지급이 되고 소멸이 되고 처음 생긴 원발암만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준비하시면 일반암 진단비나 통합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재발 혹은 전이암 진단금까지 잘 준비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통합암 진단금은 암이 발현된 원발암의 기준이 아니라 도착암, 마지막 도착점을 기준으로 진단비를 지급한다거나 부위별로 전이암 진단비를 각각 지급하는 담보도 있으니 회사별로 비교해서 최선의 보장을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김혜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통계치를 확인해 보니까 암 환자의 약 50% 정도가 전이암 환자일 정도로 이렇게 전이암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할 때 일반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또 재발이나 전이암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또 마지막으로 암보험에 대한 정리를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뒤에 김지호 전문가님과 김혜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통합암, 전이암에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암 진단비라고 해서 뭐 적게는 8번 해줄게. 지금 많게는요 30번까지 해주겠다라는 보험사도 사실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각 부위별로 따로 해주겠다 이야기예요. 지금은 예전은 암 진단 한 번 받으면 나 오늘 암 진단 받았어.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이게 치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암이 2번도 걸리시고요. 3번도 걸리세요. 실제로 제 고객님만 하더라도 실제로 20년 사이에 암이 3번 걸리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갑상선암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이 췌장암 쪽에서 이제 경계성 종양까지 나오셨던 분이 계세요. 물론 따로 준비가 돼 있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실제로 그분은 암 진단금 하나 갖고 계셨었거든요. 너무 아쉬워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요즘의 암보험은요.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실 수 있게 따로 여러 번 받으실 수 있는 암보험이 사실상 출시가 되어 있는 게 이 통합암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작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암보험도 있고 도착암, 내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갑상선암을 먼저 딱 시작을 했는데 얘가 좀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림프절로 넘어가고 걔가 다시 폐로 전이가 된 거예요. 이 상태로 만약에 내가 암으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예전에 암보험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면요. 시작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림프와 폐에 관련된 암보험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시작을 갑상선암
암으로 했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만 지급이 받는 게 예전의 암보험이세요. 근데 그 통합암 중에 전이와 재발을 포함하고 있는 통합암 진단비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로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면 갑상선암, 림프암, 그리고 폐암까지 해서 각각 한 번에 다 지급이 되시는 게 요즘의 암보험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이와 재발까지 이제는 내가 갖고 있어야 좀 든든하게 내가 암에 대한 걱정이 좀 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앞서 이야기한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과 비례형을 이 치료비에 관련돼서까지 내가 든든하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까지 보험을 쭉 공부를 하면서도요. 요즘에 암보험 같은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상 들더라고요. 지금쯤은 이제 치료비에 관련돼서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저만 하더라도 저 진단금, 암 진단금이 2억이 넘거든요. 근데 치료비라는 담보를 보고 우와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암이 치료비가 1억이 들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 더 저도 준비를 사실상 했단 말이죠. 한 번쯤 내 보험이, 내 암보험이, 내 진단금이 얼마가 있는지 한 번 더 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암 진단비 5천만 원 있어 해서 든든해 라고 하시기에는 이제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치료비만 있으면 내가 완치까지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시게 된다면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가족 입장에서도 가족들이 제일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치료비 담보까지, 치료비 담보라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시지만요. 생각보다 2-3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게 요거를 하나 정도는 좀 보강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좀 드는 게 현실이세요. 그래서 각 보험사마다 이 또한 면역 항암제까지 해주는 보험사가 있고요. 안 되는 회사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와 좀 상담을 통해서 내가 암보험을 이제는 진단비뿐이 아니라 항암에 관련돼서, 약물에 관련돼서, 뭐 방사선 치료, 중입자 치료, 내가 뭐든 했을 때 다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또 만약에 내가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를 지금쯤 한 번은 요거는 좀 보강을 해서 해볼 만하겠다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번 내 보험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없다라 그러면 전문가님과 상담을 좀 한 번 더 받으셔서 재점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오늘 마지막으로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암보험이 계속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고 지금 암진단금도 2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암보험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지 좀 오늘 공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사실 암 진단비가 네. 저 한 2억 5천 있거든요. 네. 근데 2억 5천 저분은 도대체 보험료를 얼마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보험료 생각보다 적지는 않지만 아주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새만기라고 해서요.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납 80세 만기 이렇게 해서 만기가 정해져 있는 비갱신형 암보험이 있고요. 또 갱신형이라고 해서 10년, 20년, 30년 갱신형으로 또 서브 역할로 할 수 있는 진단금 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적절하게 좀 믹스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제 거 같은 경우는 20년 납 100세도 있고요. 30년 납 80세 만기도 있고요. 네. 실제로 30년 갱신형 암보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낼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고요. 이거와 더불어 사실 저는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시면서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잘 믹스해서 준비하시면 보험료 대비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중에 소개된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